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960년대)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격렬한 시위가 미국에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미니애폴리스에서 경관에 의해 숨진 한 명 흑인에 관한 시위가 아니라 미국 각 지역에서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공통적인 시위로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부분은 평화 시위지만 대통령이 약 1시간 동안 벙커에 들어갔을 정도로 백악관 주변에서도 격렬해진 시위를 막는 근본 해결책은 흑백 인종차별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시도가 보여져야 하는데 아직 안 보입니다. 과격한 폭력 시위에 경찰도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백악관에서는 아직 화합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폭력 시위를 반파시스트 그룹인 안티파가 주도한다고 비난하자 반대로 정치적 목적의 우파가 폭력 시위대에 끼어들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과격한 시위대는 워싱턴 대성당 등 미국의 상징도 타겟으로 합니다. USC 교수는 상처가 깊은 군중의 비합리적 행위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일반인들이 약탈을 당하거나 오랜만에 열었던 사업체의 문을 다시 걸어 잠그고 일상생활을 하기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진정한 분노이건 기회주의자적 행위이건 폭력 시위는 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서 이 시위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연설을 할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득실에 대한 참모진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약탈하면 쏘겠다는 뜻의 트윗을 방어했던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를 페이스북 국장급들이 여러 명이 실명으로 비난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면서 사주와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트윗으로 발표합니다. 이 혼돈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잘도 올라갑니다. 우버 등의 새로운 공유 경제 회사들이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ESPN 분석가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흑인 인권을 지지하는 시위가 이어집니다. 중국과 이란은 미국을 향해 자국을 비난하던 미국 너희나 잘해라 하고 쏘아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TV와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께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토요일에 긴급히 밤늦게까지, 밤 10시까지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된 이번 시위가 한인타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물론 미국에 살면서 한인타운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 방송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유지승 앵커 또 이영돈 방송위원 이런 모든 분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진행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주말 사이에 너무너무 산발적이고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 오늘 앞부분에서는 이 큰 그림부터 정리를 해드리고 두 번째 섹션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폭력에 시위하는 시위. 정말 대다수는 평화적인 시위였고 도시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그 도시에서는 전부 시위가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미니애폴리스에서 46살의 그 흑인을 44살의 이제 백인 경관이 거의 9분 동안이나 목을 졸라서 숨이 끊어지게 한 이 사건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볼티모어에서도 애틀란타에서도 미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른 것 다 제치고 경찰에 의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 대한 좀 과격한 그런 진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또 통계 자료로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시위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불이 붙는 겁니다.
민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에서 발생한 단일 사건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시위가 일어나면은 항상 평화적이면 좋겠지만 미국에서는 시위가 과격해지는 것이 뭐 한 번, 두 번 겪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위는 다 그렇습니다. YC 주도를 했었던 보스턴 티파리도 과격했고 60년대에 뭐 67년, 68년, 67년부터 68년 그 사이에 뭐 150군데에서 그 폭동이 일어났을 그럴 정도로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시위는 폭력적인 시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시위는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 일부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USC 교수가 법대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조디 아모르라는 교수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상처가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식으로 흔하게 와닿는 단어 트라우마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깊은 사람들이 그 어떠한 비합리적인 행위로 자신들의 주장, 사법 시스템 고쳐라 하는 것을 나타낼 때 그것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게 약탈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탈자와 평화적인 시위대였다가 폭력적인 시위대로 변한 사람들과는 다 구분이 있습니다. 세 개의 그룹은 서로 다른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이 안간 대통령이 없는 바로 그런 그 역사적인 곳에 불을 지르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무슨 미국에서 가장 큰 그 노조의 빌딩도 그 백악관 주변에 워싱턴 DC에 있는 그곳에도 불을 놓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빌딩, 건물 이런 거 다 타버리면 물론 너무너무 피해는 크지만 다시 지을 수 있어. 그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선 절대로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정도의 그 어떠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일부에서는 많이 각인된 것으로 그 미국의 그 전문가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진정한 분노이건 기회주의자적 행위이건 그 같은 폭력적인 시위는 죄 없는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 이웃을 파괴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파괴하는 많은 이웃 가운데서는 소수인종들이 하고 있는 레스토랑들도 피해를 받잖아요. 이미 벌써부터 아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취약 기반이 약한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거다. 폭력을 절대로 합리화하지 말자. 폭력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시스템 개혁을 원한다면은 미국 자체가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야지 된다. 스스로의 모델이 돼야지 된다. 이 시위의 포인트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법 시스템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잘못되는가를 알리는 것이다. 그 뒤의 메시지는 나중에 뒷부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과격했냐면은 백악관에서요, 한 50명 정도의 그 비밀 경호원이 시위대와 다투다가 다쳤다고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어제 시위에서 만약 다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시위대가 이제 백악관 쪽으로 와서 시위를 하니까 결국은 그 비밀 그 경호팀이 대통령에게 그 벙커로 들어가셔야지 되겠습니다. 해서 약 1시간 동안 미국 대통령이 벙커에 들어갔고, 벙커에 들어가고 나와서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한 게 내가 그 백악관 안에서 다 봤다 하면서 이제 그 이 시위에 대해서 뭐 여러 그 안티파라든가 안티파가 안티파시스트입니다. 그런데 안티파는 안티파시스트 독재에 반대하면서도 폭력을 쓰죠. 그런 그룹이 주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증거는 없습니다. 법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오케이. 백악관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젯밤에 이 백악관의 그 비밀 경호팀이 굉장히 great job으로 잘 막았는데 펜스만 넘어오면 나도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나운 개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가공할 만한 무력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트윗을 해서 이 같은 트윗도 조금 불을 붙이죠.
말하자면 loading start, the shooting start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위대들도 많은 부분에서 격렬해졌고 시위대가 격렬해지니까 경찰의 방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격렬해졌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경찰이 경찰차로 그 시위대를 이렇게 가면서 비켜라, 뭐 길을 비켜라 이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정치인들이 비난을 하고 오하이오주에서는 시위대를 진정시키려던 어떤 그 정치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이 경찰에 의해서 페퍼 스프레이를 그 뿌림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 기구에서도 미국이 이 시위를 이렇게 진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도 트윗하면 안 된다. 완전히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격 아니냐 해서 사실은 지난 주말에는 민간이 주도한 정말 거창한 미국으로서 자랑을 할 만한 그런 우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성공을 했는데 하나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런 뉴스들이 미국의 그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다 갔었던 그 워싱턴의 그 대성당이라든가 그 세인 존이요. 에피스코펄 그 철치요.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곳 또 뭐 AFL CIO의 본부가 헤드쿼터가 이제 뭐 부서지고 하는 이런 것들의 포커스가 전부 가서 애틀랜타의 시장은 2명의 경관을 해고를 했습니다. 이 2명의 경관이 애틀랜타에도 로스앤젤레스와 마찬가지로 통금이 있었는데 통금에 2명의 그 전 대학생이었고 1명은 지금도 대학생이고 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경관이 이제 그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굉장히 과잉 진압을 했다는 게 바디에 차고 있었던 그 바디 카메라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나서 이제 그 경관들이 또 그 해고가 되기도 했고요. 막 그 곤봉으로 유리창을 때리고 뭐 유리창을 깨고 뭐 총으로 쏘고 뭐 진짜 총은 아니지만 트래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뭐 그리고 나중에 이 경관들이 얘기할 때 저 두 사람이 총을 갖고 있었다는데 총이 없었거든요. 이런 일들도 있고 물론 다친 경관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백악관 앞에서도 50명이 다쳤다고 했잖아요.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리고 시카고에서는요. 쉐리프가 이제 그 시위대를 진압하다가 시위대에 합류를 하고 마는 이런 많은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그런 것은 이쪽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뉴욕의 소호에도 비싼 물건이 많잖아요. 뭐 베버리힐의 일부 지역도 이제 약탈자들이 약탈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가장 유명했었던 곳이 뭐 한 켤레에 몇만 달러 넘는 그런 그 운동화도 많죠. 다 그게 이제 어떠한 그 작품들이고 뭐 희귀한 것이고 그런 곳. 예전에 92년도에 LA 라이엇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 이제 약탈자들이 베버리힐스에 들어가려고 할 때 베버리힐스를 경찰이 막아서 못 들어갔고 이번에는 로데오 드라이브라든가 아니면 뉴욕의 소호 거리에서 많은 약탈자들이 그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약탈자들이 꼭 평화적인 시위대와 이퀄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해서 몇 개월 만에 문을 열었었던 옷가게 뭐 식당 전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그냥 문만 닫았는데 지금은 그 문을 닫고는 전부 판자를 사서 판자로 다 막아놓고 그러면 그 판자도 뜯고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볼티모어에서 미주리에서 그리고 꼭 경관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또 다른 지역에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조깅하던 블랙 청년이 그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그 살해가 됐는데도 몇 주일 뒤에 비디오가 나오고 나서야 체포된 이런 모든 그 일들이요. 뭐 루이빌 켄터키에서도 26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머전시 룸의 그 테크니션이 아파트먼트에서 경찰에 의해서 숨지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시위는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직까지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대국민 담화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대통령이 이제 뭐 화합하자라는 것보다는 좀 강경하게 law and order
만약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자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11월 달이 돼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리처드 닉슨이 68년도에 이제 한창 그게 피크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약탈하면 쏘고 말 거야.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라고 얘기한 것이 67년도에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의 경찰국장이 한 얘기죠. 그 당시에 이제 하도 이 라이엇 같은 것이 많고 하니까 이제 컨벤션도 있었고 뭐 이런 그런 즈음에 흑인 청년들을 뭐 이것을 잡겠다. 우리 경찰국이 욕을 먹어도 좋다. 시작만 해봐. 다 쏴버리겠어. 하고 실제로 페트롤카도 많이 뭐 60몇 대를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투입을 했고 그리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펜스만 넘어봐 가장 사나운 개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는 개들을 그 순찰자에 이렇게 같이 해서 다니게 했었던 그게 바로 그 기원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뭐 학교를 어렸을 때 다녔다던가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거의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법과 질서를 얘기를 할 때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것을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불을 더 강하게 당기는 말은 지금까지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보듬는다던가 화합을 해야 된다던가 하는 정도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처드 닉슨은 68년도에 그 당시에 폭동이 있었을 때 법과 질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당선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크게 어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이거는 아니라고 이 트윗은 트위터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내려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지금 줄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그 지지 기반을 강하게 뭉치게 할 수는 있어도 불을 붙이기는 할 수 있어도 뜨거워진 그 물을 식히는 여기에는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설 같은 것도 어쩌면 안 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도 로스앤젤레스, 미니아폴리스 뭐 모든 지역에서 전부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 흑인과 백인과의 그 정말 피 터졌었던 역사라든가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고 아직도 뭐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뭐 소수인종도 어느 부분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를 들어서 뭐 융자 받거나 또 실직됐거나 이런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그 소수인종보다는 백인이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 백인과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무드가 많은 지역에서 이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뭐 조 바이든 그 부통령도 뭔가 화합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마스크 쓴 채 말을 하고 있는데 델라웨어에서 어제 했었던 테이프 같네요. 그런 것 같은데 조 바이든 그 후보에까지 포커스를 둘 만한 그런 그 여력이라든가 에너지라고 할까요? 어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극박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정말 근육이 너무 긴장했네 할 정도로 뭐 한인타운이나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면요. 그런 곳에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번 이 시위의 그 큰 흐름을 아주 그 자세히 팔로우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에서요. 모든 일들은 이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실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저변에 흐르는 그 뜻 같은 것도 결국은 나의 그 영향으로 들어오는
보니까요. 지금은 그 큰 아웃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그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많은 그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의 그 주변 인물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는가 하면서 여기저기 뭐 방송국에도 출연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은 잭 태퍼 그 CNN과의 인터뷰에서 절대로 미국 경관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어떤 그 소수 인종에게 시스템적으로 백인보다 나쁘게 대우하지 않는다. 이제 그 같은 그 얘기를 조금 뭐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자료와 다른데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과 특히 그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극좌라든가 아니면 이제 안티파시스트가 다 그 미네소타 지역의 시위대의 80%야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 미네소타 주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본인들의 그 책임 전가와 조금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는 주지사도 80% 외부인 아니었어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여러 그 매체라든가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이 폭동이 그 시위대가 굉장히 폭력적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좋을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형태의 해석도 내놓으면서, 그래서 우파의 극우 단체들이 미네소타 주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시위에도 가담을 했다 하는 이런 얘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그런저런 서로 이제 핑거 포인팅 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점은 아닌데 그렇게 지금 그 돼버렸거든요.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법무장관이 그 안티파를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하겠다.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법무장관이 또 뭐 기자회견도 했고, 그렇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다시 또 대통령이 법무장관 말을 받아서 그 안티파는 테러 그룹으로 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법 자체가 그 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할 때 해외의 그룹만 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하지 미국 내의 조직은 그 테러 조직으로 하지 않고, 이게 또 하나 힘든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KKK단이 미국에서 테러 그룹으로 지정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백인 우월주의자 그 어떤 그룹도 그렇게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말뿐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악시오스가 여러 그 백악관의 그 소식통들을 인용을 해서, 물론 이번 이 인용에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름 밝히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을 그 비난하는 그런 그 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번의 그 트윗을 통해서 뭐 개가 등장하고 슈링이 등장하고, 그것도 이제 앞뒤의 맥락을 보면은 군사력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반드시 그 전에는 미네소타의 그 주지사나 또 미니아폴리스의 시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이게 이제 호프 힉스 같은 대통령이 가장 믿고 가장 총애하는, 뭐 이제 30살 됐나요? 그런 전에 공보국장이었고 지금은 뭐 포지션이 애매해요. 대통령과 뭐 사위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안 좋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뭐 트위터에서 아직 내리지 않았을걸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더군다나 금요일에 마크 저커버그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해서 그 페이스북은 그 같은 그 트윗을 경고를 줬지만 우리는 경고는 주지 않지만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뭐 요청을 한 것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말이 좋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다 정도는 이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얼만큼 될지 오늘 오후에라도 백악관에서 어떤 발표가 있어서 또 그 발표에 따라서 사람들이 시위가 조금 누그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대통령이 그 샤르츠빌에서 KKK단에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 하는 그 스피치 했을 때 그 이후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경우는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팍스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의 그 말이 우리 페이스북의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늘 페이스북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을 밝혀요. 본인들의 보스가 돈 주는 사람이 그 마크 저커버그잖아요. 누구냐면은 제이슨 터프라는 분은 생산관리국장이네요. 나는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지가 않아. 대부분 나의 동료도 다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 트위터에 올렸고요. 또 라이언 프렉타스라는 사람은 생산 디자인 국장이랍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틀렸다. 본인의 보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능하면 마크 저커버그가 한 그 말이 틀리기 때문에 크게 소리치겠다. 역시 트위터에 얘기를 했습니다. 앤드류 크라우라고 포털 디자인의 헤드를 맡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페이스북에. 우리 그 페이스북이 폭력을 조장하는 플랫폼이 되다니 그것도 대통령에 의한 그리고 가짜 정보 이런 것을 계속 그냥 두는 것을 용납 못해. 그 마크 저커버그 당신이 누구든지 용납 못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같은 트윗을 대통령이 하면은 대통령의 그 같은 트윗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통령의 지지 기반 상황에선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화합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그리고 화합의 메시지는 오히려 그 사건 현장인 미니아폴리스의 경찰국장에게 나옵니다.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모든 것들이 시작된 그 숨진 조지 플로이드죠. 조지 플로이드의 브라더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그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이거 녹음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녹음을 준비를 하고 제목까지 제가 썼거든요. 그런데 이 녹음이 무슨 녹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으니까. 네, 지금. Do you think systemic racism is a problem in law enforcement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네. 이게 바로 국가안보국장이 CNN 방송의 앵커가 물어봤던 미국의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그 흑인을 차별하는 게 있는 것 같냐 했을 때 절대로 없다. 99.9% 경관이 그렇죠. 99.9%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는 부분이군요. There's systemic racism. I think 99.9% of our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great Americans, and many of them are African American, Hispanic, Asian. They're working in the toughest neighborhoods. They've got the hardest jobs. 그렇죠. 많은 정말 경관들은 터프한 그 이웃에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일하죠. 배드 애플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배드 애플만 있을 뿐이다에 동의하지 않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료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흑인과 백인이 체포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그 쉽게 상상을 해보는 커먼 센스 같은 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백인이었다면은 그 경관이 백인 경관이 목을 누르는 건데 무릎으로 누르는 건데 그 같은 것을 경찰이 매뉴얼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때 경찰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그때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뭐 위협도 안 받았다고 하고요. 그 신고를 한 $20짜리 위조 지폐로 담배를 샀다 하고 신고를 한 그 가게의 감시 카메라에도 파킹랏 그 인근에서 있었으니까요. 그가 경찰에 저항하지 않았고 많은 지금까지 나온 비디오에는 저항하지 않았는데 경관이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9분이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도 미국에 이제 그 경찰에 대한 면책 그 특권법이 있기 때문에 그 면책 특권법에 의해서 공무를 제대로 집행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 어떤 그 커뮤니티나 특정 인종에 향해서는 조금 더 다른 인종에 비해서 가혹한 진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찰들이 기소 잘 안 하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경찰을 기소를 하면은 경찰 노조 등살에 그 검사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런 시스템적인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시스템적인 게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 대통령도 사법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킴 카다시안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 자레드 쿠슈너 사위 잘해하면서 어떠한 것을 수정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브라더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필로니스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MS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과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했더니 대통령이 별로 그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이 브라더 숨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브라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보죠. 제가 단추를 잘못 눌렀어요. 소리 단추를요. What was the conversation with President Trump like? 알 샤프튼 목사고요. It was so fast. He didn't give me the opportunity to even speak. It was hard. I was trying to talk to him, but he just kept like pushing 아주 me out. 빨리 그 빠른 그 짧은 통화였고 내가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계속 그 본인 말만 하고 마치 내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 것 같더라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I don't want to hear what you're talking about. And I just told him I want justice. I said that I couldn't believe that they committed a modern day lynching in broad daylight. 현대 사회에 이렇게 백주 대낮에 린칭이 어디 있겠는가 정의를 원한다라고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고 I 말하죠. just don't understand, man. Why we gotta go through this? Why we gotta have all this pain, man? I love my brother. I'm never gonna see him again. Brandon, 나는 다시는 내 브라더를 보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현장에 그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국장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역시 그 CNN의 기자였는데 CNN의 기자가 이 브라더가 또 CNN과도 지금 인터뷰한 것은 MSNBC였고요. CNN과 인터뷰를 하다가 경찰국장에게 할 말이 있느냐 해서 이제 브라더의 얘기를 대신 들려주면서 이 경찰국장이 한 얘기가 아주 그 이 브라더를 조금 편안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에 의해서 경찰 손에 그의 그 브라더가 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CNN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지금 브라더가 우리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니까 브라더가 그 거기 있느냐고 브라더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냐고 하더니 바로 모자를 내리더군요. 그러니까 조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의를 표하는 말을 하고 이 경찰국장이 그 메다리아 아라돈도라는 경찰국장이 나는 그 4명을 모두 뭐 며칠 몇 개월 걸린 게 아니라 빨리 해고했다 하면서 그것은 공모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Mr. Floyd died in our hands, and so I see that as being complicit. So that is about as much as I apologize to the Floyd family if I am not. 사과하고요 가족에게. I don't see a difference in terms of the ultimate outcome is he is not here with us, and You that's don't the see a tragedy. difference between what Officer Chauvin did and the 3 other officers. 세 명과 그 목조른 경관과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You see that all as the same act. Silence and inaction, you're complicit. You're complicit. 침묵과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공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또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 오후에 그 문제의 경관이 그 3급 살해 혐의 과실치사로 기소가 됐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의도적인 계획적인 살인이다. 1급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3명도 왜 가만히 보고 있었는가. 사람이 숨을 못 쉰다고 하는데 하면서 그 3명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의구현도 그 정의구현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지금까지는 라드니 킹 그 배심원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람들이 또 분노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국장은 그래도 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분노하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는 조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경제와 연관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주식시장은요. 요즘에 아무리 뭐 골드만삭스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그 전문가들이 경고를 해도 계속 올라가요. 다우지수도 지금 70.59포인트 오름세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55.49포인트, S&P 500 지수도 역시 그 그린 컬러입니다. 10.26포인트 올라가고 있는데, 이래서 그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이 더 이상 같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960년대 이후 최악의 이 같은 그 대대적인 그 시위가 벌어져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져도 아직까지는 뭐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그런 그 기대감도 있고요.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엿새째 이런 그 시위가 있는데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이제 아마존이 딜리버리를 줄였고요.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은 4시부터 통행 금지가 있고, 또 이 로스앤젤레스,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라든가 파사디나 시티 이런 곳은 8시부터 5시 새벽 30분까지 이틀 동안 지금 그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통행 금지가 있으니까 확실히 무슨 그 평화적인 시위가 아닌 폭력적인 시위나 또 그와는 또다시 구분되는 약탈 같은 것은 줄어드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존도 딜리버리 시간을 당연히 줄였고요. 특히 이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같은데 이제 시위가 많으니까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주식시장 저렇게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 주식시장은 일반인들과는 뭐 거의 상관이 없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시고, 돈도 없고요. 우버, 리프트, 그리고 도어대쉬, 그 포스트메이츠나 도어대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룹업이죠. 그런 곳은 주로 이제 음식을 그 식당에서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한 사람에게로 배달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우버나 리프트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택시 서비스고요. 그런데 통행 금지 때문에 이제 영업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어떤 지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거나 합니다. 통행 금지라는 것은요. 지금 2020년 맞죠? 2020년도에 미국에서 통행 금지다. 통행 금지는 스테이 앳 홈보다 훨씬 강한 것이죠. 어찌 보면 미국으로서는 조금 다른 국가 보기에 민망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우버라든가 리프트라든가 포스트메이츠라든가 도어대시 같은 데서 아유 좀 영업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빡빡하고 위험하고 한 상태고요. 지금 스포츠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선수들에게는 그 개별적인 그런 그 성명 발표 같은 것이 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뭐 어디에 그 속해 있지 않은 그런 그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는 정말 슬프다. 정말 슬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워 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슬퍼는 조금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분노해 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말 분노해라고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열심히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어느 때인가 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고요. NFL도 NFL 자체에서 조의를 그 표했습니다. 그런데 NFL이 이 그 조지 플로이드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빈정거리기도 하더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찰이 그 흑인들을 막 다룬다고 그 무릎 꿇고 항의를 했었던 콜린 캐퍼닉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러더니 무슨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NBA 선수 가운데서는 여러 명이 그 본인들의 의견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런 브라운 같은 사람, 그 셀틱스 가드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유명한 사람 가운데서 76ers 포워드요. 토비 해리스. 이 두 사람은요. 성명만 발표한 게 아니라 시위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물론 평화적인 시위겠죠. 그리고 그 돌핀스의 코치인 그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본인은 코치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리더잖아요. 흑인 선수들이 많고 그 젊은 사람들의 리더로서 정말 그 심정 같은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흑인 커뮤니티는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가까이서 일해 보니까 더 많이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저는 ESPN의 그 애널리스트인 그 잘렌 로스 씨가 딱 그 프로그램 할 때 전 프로그램 그 다 보지는 않고 2분 그 성명 발표한 그 클립만 봤는데요. 2분짜리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그 할 때요. 제가 오늘의 미국 시작할 때처럼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했는데 그 요지는 이랬습니다. 미국이 흑인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흑인 문화를 사랑하듯이. 박진영 씨가 흑인의 그 노래를 열심히 사랑하면서 불러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흑인의 여러 가지 문화를 사랑하듯이 미국이 흑인을 이해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그 대통령이 어떠한 뭐 상처난 것을 꼬맨다던가 소독약을 발라주고 어루만진다던가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지사들과 전화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당신들이 다 그것을 알아서 했어야지 됐는데 시간 낭비를 하고 그것을 제압하지 못했다 시위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unch of J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아주 드물게 지금 그 연방 국방부에서 military force 국방 경찰을 지금 투입하도록 다 준비 같은 것도 해놨고요. 주지사가 주 방위군은 쓰지만 연방 그 force는 연방에 요청을 해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뉴욕의 시장인 빌 드 블라지오는 딸이 시위하다가 체포되는 것도 몰랐다고 하네요. 기자가 물어봤을 때 오늘 아침에 뉴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토요일에 그 체포하다가 이제 그 흑인들 그 숨진 거 그렇게 그 시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몰랐는가 봅니다. 빌 드 블라지오의 와이프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그러니까 그 딸도 아빠는 백인이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엄마가 제 기억이 맞죠?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는 이제 시위를 더 뭐 심정적으로 했겠죠. 그리고 또 세계에서는 뭐 런던 대도시에서는 전부 지금 기본적으로는 폭력 시위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약탈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 평화적인 시위를 지지한다는 시위를 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에도 미국 대사관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쪽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조롱하는 것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홍콩에 중국이 그 국가 뭐 보안법 같은 것을 만들려고 공산당에서는 통과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게 민주주의냐 하더니 이 미국 너네는 뭐냐 이란도 그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 폼페오가 이란이 정말 사람을 뭐 차별하고 한다고 하더니 니네나 잘해 한마디로 그런 얘기들을 지금 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무슨 차별한다고 하더니 그리고요. 오바마 얘기를 짧게 전해드리면서 끝내야지 되겠네요. 시위 자체는 그 지지하지만 대체로 평화적이고 용기가 있고 책임감이 있었고 영감을 줬다. 그러나 예외 진정한 분노이건 기회주의자건 이런 예외 폭력적인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스스로 모델이 되자 높은 그 도덕적인 포인트를 만들어서 결국 사법 시스템의 차별을 막으려면은 시위와 그 투표와 선거 정치 참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선택이 없다. 투표를 하고 정치에도 직접 참여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없다. 변화는 시위냐 정치냐가 아니라 시위와 평화적인 시위와 투표 참여를 다 해야지 된다는 게 오바마의 메시지였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